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경직 우리 그 조경학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저희 과목 순서가 계획하고 이제 계획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조경사, 그 다음에 설계, 식재, 시공, 관리에서 지금 이제 교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식재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목 설명, 그러니까 학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관리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들 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에부터 나왔던 이제 서울시 문제하고 서울시 9급하고 그다음에 국가직에서 임업집 7급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6년도에 보시면은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자, 이게 조경학해서 우리가 1과목에 조경계획하고 그리고 생태계관리 부분들을 먼저 보잖아요. 시험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획하고 설계에 그러니까 계획에 관련된 문제들도 항상 나오고, 이번에도 법규나 지침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 많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직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픽스된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과목에 일단 연연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과목은 아무튼 이제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들하고 법규 부분들 이제 먼저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문제들도 쭉 보시면은 이제 이 16년도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올해 출제됐던 문제들하고 약간씩 비교해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업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부분을 다 알아야지 1번, 2번, 3번, 4번을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띄엄띄엄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런 흐름들은 한 번씩은 다 보실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면서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매해 출제가 되고, 이게 1과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노트르 하면 17세기의 평면 기하학식 조경을 이제 이렇게 창시한 이제 조경가인데, 그래서 그 조경가의 작품들, 그래서 특히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대별로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과 그거에 대한 이제 작품 들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주로 이제 서양 조경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양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조경에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중국 먼저 일단은 조경사 하실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지만 중국 조경하고 중국 조경의 전체적인 흐름 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경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궁궐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궁궐정원하고, 궁궐정원에서는 경복궁하고 창덕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창덕궁 안에 있는 그 후원에 있는 속속들이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그 궁의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습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급 후원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제 유산이기 때문에 특히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매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부한 다음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여기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조경사 이해해야지 우리나라 조경도 전반적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창덕궁 후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경복궁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덕궁 후원에 이런 정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경복궁 후원의 정자 이름을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명 민간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별서가 많이 나옵니다. 별서.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때문에 서원이 이제 출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7세기의 평면계약식 정원과 관련된 이제 르노트리의 작품, 그리고 영국의 18세기에 이제 이런 자연 풍경식이 유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하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별서 정원의 경관 유형 해서 별서가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화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 또는 이제 아무튼 자기와 의미 있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좀 단촐한 집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후학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따른 경관 유형인데, 이것도 이제 정리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별서는 사실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지방에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별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별서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지,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니까 별서 정원하고 이제 해당되는 소재지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의 종류하고 공원시설의 종류 이런 부분들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시설의 종류가 조금 한두 개 정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나중에 다시 검토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16년도인데 지금 22년이거든요. 여기에는 변동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의 종류는 일단 표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는 꼭 한번 검토하고 이제 이렇게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드만의 이용호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용호 평가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서 이런 공원을 시공을 한 후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용호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프리드만의 이용호 평가는 5개에서 진행이 되는 평가거든요. 원래 이용호 평가가 건축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5개에서 진행이 되는 프리드만의 이용호 평가의 고려사항. 자, 이것도 암기해서 이제 우리가 할 거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자, 조경 설계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은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제 추세인데, 자, 이때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사로의 유효폭,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우리 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경우하고 조경 설계 기준상 경사로의 유효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조경 설계 기준상 유효폭 해서 이거는 법적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2m라는 거, 그리고 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식재 방식해서 정형식 식재 방식, 그리고 그다음에 자연풍경식 식재 방식,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단 구성할 때 가을 화단 구성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봄 화단 구성하는 거. 그래서 가을 화단을 구성을 할 때는 봄에 씨를 뿌리겠죠. 그리고 봄 화단을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해 가을에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파, 추파에 따른 종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수목에 따라서 얘가 수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항상 과별로, 이제 우리도 다 이렇게 할 거지만 과별로, 뭐 소나무면 소나무과, 주목이면 주목과 과별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체적인 것들이 묶이거든요. 개별로 공부하시면은 수목 종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별로 항상 이제 공부하고, 뒤에 이제 학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딱 정리된 게 있는데 그게 과별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형태를 가졌는지, 그리고 수목의 어떤 색채라든지, 색채라고 본다면 수간의 색채, 그러니까 나무의 수간의 색채, 그리고 뭐 이런 단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의 색채, 그 다음에 열매의 색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무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뭐 수목의 형태가 원추형이냐, 아니면은 이제 배상형이냐, 이런 것들, 끝에가 뭐 원정형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형태, 색채, 질감 같은 것들 하고, 일단 얘네가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연결이 되는 생태적인 부분들. 자, 얘가 물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공에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과별로 보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중요한 종류들은 다 모조리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층층나무과의 열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열매에 대한 부분들도 이때 같이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목의 화관이라고 하는 거는 꽃에 관련된 거죠. 얘가 그래서 뭐 통부리꽃에서 이제 그 화관이라는 게 이런 꽃을 구성하는 암술 수술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봄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가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늦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하고 이렇게 가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른 봄에 꽃이 개화하는 것들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개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에 개화하는 종류들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무지 더운데 좀 시원함을 느껴질 수 있도록 꽃을 보기 위한 수종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꽃, 그러니까 언제 꽃이 피는지 이런 것들도 주요 수목은 또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 종류들에서 이제 복자기, 수목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만경목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등나무처럼, 또는 이런 것들은 벽면 녹화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시공도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내용적인 것들을 다 막 혼자 공부하려면 엄청 힘드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것들은 교재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거 할 때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전체적인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사 시험하고는 좀 다르니까 너무 깊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방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양 변화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토목 같은 경우에는 토목을 생각을 하면 조경 같은 경우에는 흙의 양이 많지가 않은데 토목은 어마어마하게 절송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 이만큼의 흙이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는 흙의 부피가 말 그대로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루즈해진 값이다라고 해서 L 값이 이제 곱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돈하고 나중에는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흙을 날라야 되니까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대수 같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횟수를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L값, 그리고 C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져진 값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 토량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자, 토량 계산도 자, 문제가 이게 흙의 양을 계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얘가 넓은 곳에 이렇게 면적에 어떤 땅고르기를 할 거냐 아니면 기다란 형태의 부분에 이런 흙에 뭐 이런 그 절토나 성토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토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단면 평균법이라고 딱 지정되어 나왔지만 보통 길이가 긴 형태에 있어서는 처음하고 끝에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길이 값만 이렇게 이제 그 곱해서 여기 면적을 더하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길이를 곱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양단면 평균법이나 또는 단면이 3개가 들어가는 각주 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토량 계산할 때는 자, 넓은 부분에 이제 이런 토량을 계산하는 점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고선 부분에 토량 계산하는 등고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양단면 평균법, 그 다음에 각주공식, 중앙단면법 해서 그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공식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야지 그거를 바로바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량 계산하는 문제들 그리고 벽돌 공사에서 이제 벽화 현상, 이 벽화 현상은 콘크리트, 뭐 시멘트 들어가는 데서 다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벽화 현상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좀 잘렸는데 그 조경 관리에서 이제 이런 비선택성 제초제에서 뭐 근삼이나 그라목손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잔디의 토양 전염성병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